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하루가 지나서 또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을 놓칠 수가 있다. 시기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에서 많은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하나 후퇴하나 원희룡 다시 또 신중 모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공급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이분법적 방법으로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는 국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규제를 1첩, 2첩, 3첩 다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공급을 빨리 서둘게 되고 규제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보급률도 마찬가지죠. 주택보급률 보시면은 2020년입니다. 지금 15년도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가구 수 증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공급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중에 추후에 낳게 되고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저는 이러한 규제 완화부터 빨리 걷어내야 된다. 쓸데없는 규제 완화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번복을 하고 하루가 지나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원희룡 지금 국토부 내정자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엇이죠? 지금 보시면은 뭐 8억에 사서 26억에 지금 이제 아파트를 8억에 팔았는데 26억이 돼버린 겁니다. 부동산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원희룡 국토부 내정자는 국토부 내정자 이분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공직자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러면은 이 정치인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낫죠. 전문가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급을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의 시기를 빨리 공급을 하라 이 문제가 아니고 규제를 다 벗어 던지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부동산을 좀 빵꾸 낀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 단번에 해결은 사실 맞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부터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규제 하나 없을 거라고 또 번복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지금 뭐 마찬가지지만 투기이익이라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재건축은 투기이익이라는 이 편견. 그래서 재건축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논리로 들어간 거예요. 불로소득.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또 새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농물 나오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는데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격도 어떻습니까? 시세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초안입니다.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환수. 너희들이 이익을 봤으니까 화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소유주들이 모든 리스크는 소유주들이 다 지는 겁니다. 리스크는. 사실은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문제 자체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 이익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은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게 있죠. 이익. 이것을 투기 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개발이 안 됩니다. 이게. 개발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정부에서 오히려. 그래야지 개발이 되죠.
여러분들 땅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개발에 대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조합을 만들고 누가 힘들게 지금 뭐 분담금 내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개발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죠. 왜? 아무도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개발 이익을 자체를 투기이익이라는지 착각에서 오는 이 편견,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소득이라는 이 편협한 이중법적인 이분법적인 이 생각들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흑백놀이로 접근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이 무슨 선과 악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발 이익이 주어져야지 개발이 된다는 이 논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이 이것을 이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유주들이 독점한다는 이런 생각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아니 소유주들이 이익을 독점하지 그러면 소유주들이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뭐 이익을 나눠줘야 됩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 돼요. 지나가는 뭐 똥개들한테 이거 나눠줘야 됩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개발했는데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지고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왜 나눠줘야 되죠? 개발 이익이란 것은 모든 소유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주들이 독점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불로소득이라는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투기이익이라든가 불로소득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안 됩니까? 공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공급이 다 제로가 되어버렸죠. 공급이 안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네, 주택보급률이 다 떨어졌습니다. 적정 수준의 주택보급률이 얼마야 돼야 됩니까? 110%예요. 10%는 항상 남겨둬야 되죠.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105를 넘어갔다가 지금 103, 지금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딜레이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급에 대한 부족,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 불안감은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폭등합니다. 이게 또 주택가격. 우리가 왜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유가 있죠.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안 줬어요. 규제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에 51%는 세대당으로 봤을 때 현재 51%가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 중에 51%가. 선진국은 40%가 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무주택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규제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저는 피해는 서민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완화, 투기 기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자기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 스스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완화를 투기 기회로 생각하면 그 착각. 투기 수요도 들어와야 됩니다. 투기 수요도. 그래서 사실은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는 실수요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가수요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수요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죠. 이런 수요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개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요자도 가수요도 투기 수요도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은 어떻게 됐다? 투기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불로소득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익은 소유주들이 독점해야 되는데 소유주들이 독점하면 안 된다. 여기에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공공성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도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이익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 간다. 재초안이라는 세금으로 다 뺏어 간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급은 나올 수 없고 결국엔 도돌이표가 된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야기한다. 그래서 지금은 시급합니다. 규제 하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키는 노력들이 지금 현재 뭐 원희룡 국토부 내정자도 뿐만 아니고 새 정부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수위도 마찬가지겠죠. 빨리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